더 자세한 뉴욕 증시 분위기 뉴욕일보 경제부 김태수 기자와 체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지수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크로 이슈부터 좀 체크해 볼게요. 네, 시장에서는 노동지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왜 연준의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이 심각하다라고 말을 했는지 투자자들이 좀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연준이 그동안 실제 실업률이 10% 수준이라고 계속해서 이제 노동부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발표를 해왔는데요. 노동지표의 개선이 없다면은 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었죠. 시장 참여자들이 적어도 지난 금요일 하루 동안은 장 시작 전에 발표된 노동지표가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이면서 파월 의장의 주장이 정당했음을 좀 이해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했던 채권 매입 속도 조정에 대한 우려도 좀 말끔히 씻어내는 모습이었고 연준의 정책 유지에 좀 확신을 갖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노동지표 나왔는데, 일자리 보고서부터 보면은 26만 6천 개의 비농장 급여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선 95만 개까지 예상을 했었죠. 그리고 비농업 민간 고용지표 역시 85만 개에서 120만 개까지 다양하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21만 8천 개에 그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실망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시장이 좀 안도감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고요. 실업률도 지금 0.2%포인트 하락할 거다, 5%대로 진입할 거다 했는데 이게 또 조금 증가하면서 6.1%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조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조금 혼조세로 보였어요. 아마존과 페이스북은 약세로 보였고 애플, 구글, 넷플릭스도 오후장 들어가지고 상승폭을 상당히 줄이면서 나스닥 상승률에 못 미치는 그런 상승에 그치면서 하루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업종별 좀 종목별 분위기도 체크해 볼게요. 에너지 그리고 자동차 업종 분위기 좋았네요. 네, 맞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1.8%나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에 이제 고용 쇼크가 오다 보니까 약달러 현상이 생겼고요. 이 약달러가 다시 원유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유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적어도 지난 금요일 에너지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강달러 상황과 그리고 경기 회복이 당분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연료 파이프라인 운영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지금 해킹을 당했죠. 랜섬웨어 소프트웨어로 인해 가지고 사이버 공격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전체 네트워크를 이제 폐쇄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동해안 지역의 약 45%의 연료 공급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더 지연될 경우에는 유가 상승이 또 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별로는 인터넷 마케팅과 IT 서비스 등 이제 몇 개의 산업만이 소폭 약세를 보였고, 다른 대부분의 산업들이나 업종들은 또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목을 가지고 제가 좀,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외형적인 면에서 좀 영향을 미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니콜라가 굉장히 급등을 했죠. 13%나 급등을 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제조 공장의 건설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시험 주행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2021년 올해 4분기에 첫 번째 전기차가 배송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기대감이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니콜라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을 보면은 어떤 기업의 성장에 있어가지고 기술력과 자금력 두 가지를 놓고 기술이 먼저냐 자금력이 먼저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상황에서 기술을 또 보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어떤 제도약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상황이 놓였습니다. 페이스북이 엉뚱하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계정을 정지시켜놨는데 이걸 이제 6개월까지 연장을 더 하는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형편없는 결정이다. 대법원의 뭐 차기 결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뭐 도덕적으로 환영은 하지만은 그래도 자유로워야 할 그런 공간이 제약받는다는 것에 있어가지고 향후 각종 소송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화당 하원의 서열 3위죠. 리즈 체니 의원이 지금 공화당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체니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해가지고 좀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인데 공화당에서 지금 좀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페이스북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에 놓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TV에 출연을 했죠. SNL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도지코인을 언급을 한다. 이제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73센트까지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결국은 코미디 쇼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농단이지만 그래도 조금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게 30%까지 주말 동안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들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주요 지표들이 나오나 보네요. 그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좀 줄어들었죠. 지금 물가 관련 지표들이 이번 주에 월수목해서 나옵니다. 월요일 날 이제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6개월 연속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핵심 물가 상승률도 전월의 1.6%에 비해서 4월 달에 2.2%로 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목요일 날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 역시 전월 대비해서 0.3%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올해 들어서 상승세가 굉장히 빨랐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생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가지고 연준의 정책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좀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고용지표 변화에 대해서 시장의 예측이나 투자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엇갈렸거든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물가지표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을 섣불리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경제지표 관련해가지고 이제 생산과 소매 판매 지표들이 나오는데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도 1.3% 상승이 기대되고 있고 제조업 생산 역시 2.1%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설비 가동률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보다는 사실 못하지만 그래도 1%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서 2개월 연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현금 부양책이 지금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좀 더 커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제 세금 납부 마감일이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월 15일이 원래 마감일인데 그게 자동 연장되면서 5월 17일까지로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세금 낼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신고하고 내야 되는데 기한을 어기게 되면은 벌금하고 이자가 이제 붙게 되죠. 근데 이거 때문에 이제 뭔가 연방 소득세 신고일을 앞두고 최근에 이제 부자세라든가 뭐 자본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일부 언론을 보니까 이제 그 마감일을 앞두고 그걸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이번 주 내내 좀 매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미국 주식은 거래하고 나서 이제 사거래일 뒤에 현금으로 입금이 되죠. 거기에다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계좌 이체를 하면은 보통 한 2, 3일 걸립니다. 이게 한국처럼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돈이 찾아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 월화해 가지고 매도를 하지 않으면은 주 후반에는 매도를 해봐야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납기를 못 맞추게 되죠. 그래서 좀 요 부분이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긴 하는데 세금 이슈로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750여 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0일 날 듀크 에너지와 타이슨 푸드가 있고요. 그리고 12일 날 윅스닷컴이 있고 13일 날 월트 디즈니와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같은 굵직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 60센트 주당 순이익에서 하락을 좀 많이 하게 되죠. 28센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꼭 체크해봐야 할 이슈들까지 정리해 주셨네요. 기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